제245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에서 99쪽부터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574억 1692만 3천원, 기정예산 대비 22억 2755만 4천원, 4.0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문화예술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150만 원과 송탄국제기술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2023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미국제교육과 굿네이버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유산관광과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59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총 4억 70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1,186억 1,16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2,122만 5천 원, 9.9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북부지역이 부족한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3년 특별교부세 송탄국제기술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예술인들이 대관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 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조 현재 공사 중인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 30억 원을 증액한 4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 지출로 2022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조 한미국제교육과입니다. 2024년 굿네이버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 통보에 따라 평택국제평화안보 포럼 사업비 2천만 원, 주한미군 우정이날 사업비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조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다양한 군문화를 가지고 있는 평택만의 특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군악의장 공연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및 추모제양 사업에서는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기호 석전대제 물품 구입 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조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국비 증액 내시로 인해 6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지출로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쪽에서 12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일반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등 7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 변경으로 총 772만 4천 원을 일반 및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정액 급식비 신규 지급 및 5년 미만 근무자 정근 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해 수당 3,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체육회 조직 진단 및 전문화에 관한 연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택한 마라톤 대회 개최비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포함한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8만 9천 원, 수영 강습 및 안전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171만 9천 원, 수영 강습 및 안전요원 피복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33조 세비 예산으로 순세계 이용금 1억 4,983만 2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7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조 세출 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차압량 측정 용역비 6천만 원과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9억 4천만 원, 오산 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가로등 전기공사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18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936억 원 대비 2,2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9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643억 원 대비 1,3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42억 원으로 기정예산 3,293억 원 대비 9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741억 원으로 기정예산 693억 원 대비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2억 원이 증액된 2조 945억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세해 수입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1억 원, 지방채 345억 원, 보전 수입 등 7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춘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억 원, 교육 분야는 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3억 원, 환경 분야 18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56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7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236억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12억 원 대비 5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조 913억 원 대비 531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1,44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5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액 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 긴급 지원액으로 지방교부세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된 보조금 포함하여 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소별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사업 등 용도 지정 사업과 아트센터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서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용도 지정 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인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 예절관 이전 신축,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사업이며 보조 사업으로는 시립 안정지산 어린이집 이전 신축, 팽성 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환경국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비, 평택 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필수 경비 사업이며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는 오성면 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과 시민 유원지 조성 사업, 보조 사업으로는 수달 보호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정신건강위험금 대상 심리 상담비 및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검토 보고서 6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세출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화성 평택 공공수역 수질오염 처리비 및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등 용도 지정 사업과 각 분야별 필수 경비 사업 및 법정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소관 예산 규모는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 2조 945억 원에 54.64%를 차지한 1조 1,444억 원으로 문화 및 예술, 복지, 환경 분야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 및 보조 사업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업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 추진 시 전시성 사업, 과잉 투자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바로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먼저 봐주시겠어요? 네. 설명서로 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인데 우리 다목적동에서는 그동안 어떤 행사를 좀 주로 진행을 해왔습니까? 주로 일반적인 행사를 주로 했고요. 뭐 공연 간단한 공연이나 아니면 뭐 그 정기총회나 뭐 이런 용도 다목적용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23 특별 교부세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 교부세를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조건을 붙여서 그 국비를 지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왜 특별 교부세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록세에서 리모델링 하려고 받은 저기 특별 교부세입니다. 그 목적으로 사업 계획도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예 맨 처음부터 전용한 게 아니라 이 목적에 의해서 특별 교부세를 받았다. 2023년도에 받은 거네. 12월 달에 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예. 물론 우리 북부 지역의 전시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다목적동에서 일반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진행돼 왔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해왔고. 근데 이렇게 전시실이 꾸며진다고 하면 반대 구조로 그런 행사들이 혹시 잘 진행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조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마 전시 기간 중에는 뭐 일부 행사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사 시설을 좀 같이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나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거기 행사를 그 동안에 이제 쭉 그 진행하는 거를 보면서 그 이용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지금 요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국제재단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물인데요. 문화예술과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시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찾던 중에 이제 재단 쪽에 그 이용도나 그 위치나 이거를 보니까 그 돈을 좀 들여서 전시실로 주가 전시실이 아니라 전시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실도 하고 때때로 현재 하고 있는 시설도 공연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꾸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의미 그대로 그냥 다목적이네요. 네, 다목적으로 네. 쓰는 건데 실은 그 전시실에 대한 부분, 우리 그림이라든지 사진 부분 전시를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조명 시설이든지 그런 게 제대로 좀 잘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면 어디 좀 특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소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리모델링 전시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술가 분들이 전시를 했을 때 내 작품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배치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것도 다목적동이 실은 우리 북부 지역에는 이렇게 큰 공간이 없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거하고 다목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하지 말고 전시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잘 해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 공연형 대관료 지원 사업에서 참 도비 150, 우리 12 150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면 한 15회 정도 이거를 대관을 한다 치고 한번 대관할 때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액이 20만 원 정도 되면 대관을 하는데 일회 대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남부문화회관 기준으로 하루 대관료가 한 27만 원 정도 되고요. 소공연장은 1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공연하는 데는 가능할 걸로. 그럼 이거 대관료 지원을 하는데 실은 이 20회, 15회 정도 되면 우리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실은? 그러니까 제 말은 15회 극한이 돼 있다면 실은 우리가 뭐 금액적으로 적은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150만 원, 뭐 300만 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과감히 횟수를 좀 늘려서 하든가 좀 전액 지원을 해주든가
그 대관료 보니까 2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좀 과감한 추경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온다고 하면 과감히 예술인이 공연 대관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예산 편성을 충분히 잘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향후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술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이게 의장 공연이 실은 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실은 좀 이상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우리 군악 의장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이 굳이 우리 평택시에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이제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 관련 연계 행사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아산이나 진해나 이런 계룡 쪽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우리도 군부대가 많은데 우리도 행사를 개최해보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군악 의장 공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면 우리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한다고 하면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와 군과 좀 협력하는 그런 행사의 좀 타이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갑니다. 단지 그냥 군악 의장 공연이라고 한다 보면 이거 굳이 왜 우리 평택시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주나? 우리 국방부나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부분들도 좀 타이틀에서부터 좀 변형을 가져서 우리 시와 군이 좀 협력을 하는 그런 의미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향교 석전대제 및 추모 제향이 있어요. 이게 실은 평택 향교하고 진해 향교하고 2회씩이에요, 그렇죠? 두 개소. 그러다 보면 네. 한 개소대로 우리 반영되는 부분들이 5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행사할 때마다. 석전대제 추경에 반영을 해준 비율이 예. 그거는 이제 100만 원, 네. 200만 원인데요. 그 한 곳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100만 원은 유튜브 촬영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리고 부스 운영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체험이 필요해서 부스를 설치하게 됐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널리 알려져서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회 할 때마다 이게 편성을 하는 거 보면 50만 원씩 편성이 더 추가적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거 본 예산에 다 안 닿고 이거 곧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네요, 일부 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우리가 좀 관심 깊게 하면 본 예산에 닿고 추경에 굳이 담을 이유가 없고 또 심의를 또 이거 또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 추경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해야 돼. 좀 관심만 가지면 한 번에 좀 올려서 처리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 어르신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원 있어요. 이 본 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질의가 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은 정말 추경에 좀 담지 않고 본 예산에서 그냥 편성으로 끝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당 지원이거든요. 수당 지원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실은 본 예산 때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추경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긴급하게 이루어질 사업이라든지 부족하게 이루어질 사업 위주로 좀 편성을 하고 우리가 재정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수당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라도 편성한 걸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편성의 시점을 추경하고 본 예산하고 그 관계를 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편성목인데 굳이 왜 이걸 본 예산에 안 담고 또 추경에 이렇게 담아서 뭔가 이렇게 또 자세히 또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편성목에 대한 부분은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다시 한번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드리는데 왜 이거 본 예산 때 안 담고 추경에 굳이 이렇게 담은 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그 본 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24년도 저희 세입 예산이 평택시 그 재정이 너무 이제 어려워서 그 자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또 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저희 경기도 내에서 이제 최하위권이고 또한 또 이제 이직률이 저희 한 20명인데요. 20명 중에 지금 현재 3명이 결혼입니다. 이제 그리고 근무 연수가 거의 2년 미만이 그 거의 다고요. 5년 이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년 근무하고 2년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저희 처우 개선이 안 좋아서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라도 저희가 추경에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근본에 급식비는 좀 급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뭐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우리 평택시 재정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건 좀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실은 이런 부분은 추경에 좀 편성을 안 하고 본 예산 때 강력히 좀 지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를 하셔서 좀 편성을 좀 가져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문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 접동을 에 대해서 이제 방금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비로 4억을 이제 받아서 이 추진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총 사업비는 이제 설계 용역을 진행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그 면적을 보고 대충 그냥 했을 때는 그 이해 하반기 추경 때 한 9억 원 정도 공사비는 한 9억 원 정도 이상 들지 않을까. 그런데 설계 용역이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은 한 13억 정도로 예산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목적실로 썼는데 이제 전시실도 이제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한 그쪽에는 이제 송탄 관광특구 지역으로도 되고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이나 아니면 이제 각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좋은 그 사례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송탄국제교류재단에 이제 그 야외 쪽으로도 좀
이 전시 목적으로 일단은 이거를 그 다목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야외 쪽으로도 그 인근에 그 전시할 수 있는 조각 작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각 작품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이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조각 작품을 놓을 건지 아니면 뭐 수목을 좀 이쁘게 한다든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렇죠.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같이 예, 이제 내부의 전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제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그 볼거리도 좀 그 야외 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신장로 로데오 거리나 이렇게 쭉 연관져서 이러한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봐서 추가로 네, 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도 11월에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걸 13억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준공은 어느 쪽을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그 이제 실내 변경 공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건데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고 이해 추경 때 시비 확보랑 아니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좀 가서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데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9억 원을 더 이제 시비로 이제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도의원들께서도 도비를 좀 따서 우리가 시비를 좀 혈세 지방세를 조금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또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그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기로 어린이날 행사로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평택시에는 어린이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네. 복지구에서도 하고 네. 또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국악 의장대 이제 퍼레이드를 포함한 어떤 이제 콘텐츠가 우리 대표 축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거를 이제 해보고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이날을 연계해서 한다라고 이제 시범적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과연 그 우리 문화유산 관광과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이 부서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린이날 행사와 연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복지국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질의를 드리고 또한 답변을 주셨을 때 이러한 행사들이 전혀 이제 없기 때문에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전년도에 보면 해양 페스티벌이라 가지고 군 해군 이함대에서도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날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온 것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별도로 우리 관광유산과에서 이거를 신규로 하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연계해서 기존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은 더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네, 지금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군부대를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정도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날 행사하고 연계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한 부대를 더 확대 참여시키면 별도의 이제 군악 의장대 축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금년은 올해는 그렇게 연계 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군부대가 더 많이 참여 부대가 많아지면은 저희가 이 군악
의장 페스티벌 형식으로 별도로 이제 축제제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 중에 한 곡지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아마 연계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예, 말씀인데 예, 예. 이제 저는 그럼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 관광 유상과하고 이제 이 팀에서 하는 게 지금 맞나 이렇게 이제 질의를 여쭤봤던 거고요. 사업 산출을 산출 내역을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요. 네, 그 중에 이제 숙박비가 100명으로 잡아서 7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평택시에 그 4개의 어떤 그 군 부대에서 오는데 이 숙박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디 외부에서도 이 참여하는 그 퍼레이드 하는 부대가 오는 겁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좀 외부에서도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협의하는 데가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이함대, 해군본부, 육군본부, 지산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올 인원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200명 중에 반 이상의 100명이 네.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평택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군 부대가 이제 저희 평택의 어떤 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평택만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반 이상의 이렇게 네. 그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숙박비를 그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저희 부대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4개 부대 중에서 한 2개의 부대만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부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올 경우에 이제 숙박비를 공무원 예비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예, 이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그 행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립 국악 간현악단 그 예술 총 감독 채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제 3월달에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원래는 이제 2월달에 그 추천위원회가 해서 이제 3월 초에 임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3월에 지금 현재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문화재단에서 예술감독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개 모집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조만간 그럼 이제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 감독이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의 시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한 어떤 공정성에 반해서 이제 선임이 되게 되면은 또한 어떤 그러한 그 일반 단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 공정성에 그 반하지 않게 선임이 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이나 이거 채용할 때는 예술 감독은 참여를 안 시켜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염려와 우려 속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공정하고 그 투명한 절차에 채용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페이지 아까 앞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부 지역이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투자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고. 미술협회나 또 이런 데서 어떤 작품 전시를 할 공간이 적다고 네. 예, 그 작년에 문화예술가나 문화재단에 이 공연장 대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힘들다고 그런 여러 차례 민원이 많았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자료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의 그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겪는지, 대관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지. 지금 북부 지역에는 이제 문예회관의 전시실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전시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잘 활용이 좀 솔직히 안 되는 편이거든요. 문화국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으로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시설들은 우리 문화국제국에서 파악이 같이 되고 있나요? 그런 공간을 파악을 하셔서 대관이 어렵고 전시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문화공간들이 몇 개 송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관이 안 될 때는 꼭 우리가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외에도 이 북부 지역에서 이런 불편상을 해소할 수 있는 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리스트를 갖고 계셔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가지고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미술 공연이나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나 소통 공간으로 하도록 예산을 하겠습니다. 받은 단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유 면적으로 공유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공간 외에도 활용성을 높여주고 사업 목적에 맞게 또 민에서 하는 부분들이 연중 전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그 리스트를 갖고 움직여 주시면 조금 민원이 적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을 11월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철거하고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내부적인 철거죠. 그렇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철거할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새로 설치 리모델링을 주로 해야 될 조명기구 설치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뭐 벽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꾼다든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에는 철거 및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사 면적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사 착공이 지금 24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부분에 조금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외부 벽은 안 건드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이때가 그래도 제일 그 대여가 좀 적은 시기라 이렇게 잡은 겁니까? 시기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공사 일정을 잡으신 건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설계도 안 했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사옥을 받은 거 갖고 일단 설계를 할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향후 이제 공사비가 편성이 되면 당연히 뭐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추경에 공사비나 편성이 안 되면 뭐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예상이 지금 특별 교부세가 이제 내려오면 지금 11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 이게 어떤 그 계절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대관에 대한 어떤 민원의 그 최소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시기를 잡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특별 교부세기 때문에 뭐 거의 확률적으로 내려올 금액이기 때문에 잡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그 예술인들의 어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악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궁금한 부분에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부남부 북부로 나눠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설운동장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나와서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는 어떤 그 행사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신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다 그 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적게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의도했던 성과를 시민들이 알아줘야 되고 시민들이 느껴줘야 되는데, 과연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군악대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렇고 군인에 대한 어떤 이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원 3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시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가족수당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평택시에는 장애인 그 생활 지도자는 6분이 계시고 네. 일반은 14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되신 분 13분, 그다음에 정근수당 같은 경우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액급식비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그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그 사항은 뭐 자세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이분들의 요구는 계속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불합리한 요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해줘야 될 부분을 미처 못 해줬었던 부분이고,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당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액급식비 경기도 미지급시 해가지고 단서 조항으로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렇죠.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35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받고 생활이 가능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저희 평택시는 교통비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통비는 아니고요. 저희 활동비로 해서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예. 지금 이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에 이제 그 편성했다시피 이제 식비 부분을 이제 7, 8년 전부터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드리는 건가요? 네네. 14만 원? 네네.
죄송하지만 지금 공무원들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저희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예, 예.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예, 예. 지금 평균 연령이 그 정도 나이대면 이 저희 평택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체육이 그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안 좋은 부분이에요.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라는 말을 항상 하고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요구하신 부분이 장애인 쪽하고 같이 해서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장애인 쪽에서도 지금 이번에 1회 그 활성화 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게 5천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연구 용역비예요. 예, 예. 연구 용역비가 이제 5천만 원이 세워지고 신규로 이제 활동비나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부터 그동안 지급이 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그 가능한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용역에 담는 부분에도 네, 네. 어떤 부분을 그 가장 중점을 두고 용역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체육회가 이제 설립한 지가 이제 9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장애인 체육회는 이제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체육회가 또 2020년에 이제 민간 체육회로 출범을 했고 이제 21년도에는 이제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의 재정에 이제 거의 의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하게 그 체육회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또 체육 정책 수립이라든지 또 그 전문화가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용역에 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조직을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급여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사무국의 직원들 그리고 그 각종 우리 대회나 그 종목 단체의 그 협회장님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체육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용역으로 그런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직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 체육회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회에서는 이제 뭐 수익 사업 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저희 이제 시의 보조금으로 이제 체육대회를 이제 개최한다든지 또 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거나 뭐 엘리트 전문 체육에 대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 사업만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네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체육회는 어떻게 보조 사업 말고 수익 사업을 해서 자체적인 재원을 늘리는 지자체가 있나요? 뭐 체육 발전 기금으로 해갖고 이제 그 후원금을 이제 일부 이제 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그런 재정을 이제 독립하는 충당하는. 충당하는 그런 체육회가 잘 되는 체육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용역에 그 부분도 담아지나요? 네네, 담습니다. 네, 항상 저희 이제 그 연구 용역이 올해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이 그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으로 많이 올라올 부분이 또 올해 용역이 아닐까 싶어요. 2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예산 부족분에 의한 그 작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그 용역에 충분히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할 때 다른 지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촘촘하게 용역 안에 담으면 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인 용역 보고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체육회나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그런 연구 용역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조금 제가 질문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마라톤 개최가 이것도 예산부 쪽 분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오신 건가요? 네네. 근데 다른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시상 트로피 제작비나 이런 거는 아주 소액 감액을 하셨어요. 그 밑에 증액을 한 거는 아주 큰 금액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대회장 설치가 어떻게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출발 아치가 지금까지는 에어바운스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도 괜찮았었을 텐데 이거를 왜 목재로 하면서까지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지에 대한 두 개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설치비에서 이제 그 부스별 그 현수막하고 이제 철제 펜스 뭐 이런 대회장 현수막을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했고요. 그 에어로 하는 거에서 그 목재로 하는 거는 이제 뭐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출발선에서 에어로 했을 경우에는 좀 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재로 해서 좀 출발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출발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기 체육회에서 얘기해서 그 목재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도로를 지금 현재 그 두 개 차선을 만약에 출발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차선으로 더 늘리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출발 장소를 지금 현재 그 평택항 터미널에서 했는데요. 네. 그 지금 다른 장소로 이제 지금 그 주차장 그 장소를 좀 옮겨 보려고 지금 물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두 쪽인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이제 출발선 좀 넓게 하고 주차장 부지를 좀 넓혀서 한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체육회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올렸다가 추경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추경에는 저기 본 예산에는요.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이제 3억을 올렸습니다. 이제 매년 지원되는 3억을 올렸는데 저희 그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된 부분이라 저 1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이게 이제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그 지금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예요. 네네.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 얘기가 본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된 건지 그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그 행사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행사장을 좀 검토해서 다시 저기 장소를 변경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올리실 때 이거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거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 매년 하던 금액에서 감하고 증액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올리는 예산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그 기획을 하고 하는 게 보통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이미 그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고 나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져서 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인지하시겠지만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관행적으로 추경해서 조금 더 삭감하고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예산과에다 올려서 가감할 거 예상하고 올리셨다가 그 다음에
관련 그 단체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메다로 확장이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에어바운스로 해가지고 했을 때 몇 메다였고 인원이 그 몇 미터 적어도 뭐 2미터, 3미터여서 전체 참여 인원수에 비해서 출발 지점이 너무 가로보다는 길이로 길기 때문에 어떤 마라톤의 그 출발선과 도착점에 대한 어떤 불만이 어느 선까지 왔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를 확장을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안을 잡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이 올라오는 이번에 대다수의 추경들이 국도비 매칭이 오든지 특조금이 내려오든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오는 부분은 뭐 매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는 예산들까지도 너무 관행적으로 추경이 올라오고 있어요. 2차 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시면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택배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이제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을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택배 발송비가 5,000명분에서 1,400원씩 700만 원이 나가고요. 택배 포장비가 5,000명 1,200원씩 해서 600만 원에서 합 1,300만 원이 지금 택배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티셔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몇 번 입으십니까? 안 입으시잖아요. 그날 행사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쵸?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있게 조금 더 코스트가 낮은 부분으로 해서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선 저희 2024년도 예산에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시고요. 매년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을 추계를 해서 올리지 마시고 현장에 맞는 감할 거는 감하고 올려드릴 건 올려드려서 좀 추계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 책자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출발 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요. 아까 대회 현수막이나 아니면 요 아치 출발 아치 이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평균 연령을 제가 여쭤본 의도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우선은 이직률이 높으면 결국은 그 예산 낭비예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몇 개월 동안 관계 형성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조금 낮춰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연령대가 가장으로서 한참 그 어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생활을 하기에 가장 많이 예산이 드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분들이 14명에 6분 2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이 크면 결과적으로 평택시 생활체육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또 김명수 의원님께서 또 세심하게 또 지적도 해주셨고 또 대안도 내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또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또 지속적으로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또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또 가장의 역할이고 30, 40대면은 또 안정적으로 생활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향교 석전대제 및 추모 제항에서 평택하고 진이향교에 유튜브 촬영이 70만 원이고 부스 운영하는 건 이제 30만 원이라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예전에는 그러면 홍보나 이런 유튜브 작성은 하나도 안 하셨나요? 동영상 안 하고 이번에 처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시작을 이 유튜브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동기는? 지금 저희가 외국인도 많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이건 석전대제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거기 석전대제를 하면서 가는 프로그램들도 홍보가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도록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좋은 취지 예산인데 홍보나 이런 거 있어서 뭐 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향교 석전대제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네. 물품은 이게 추경으로 왜 올랐죠? 네? 왜 1차 추경으로 올랐죠? 이게 본 예산에 미리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이제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추경이라도 이렇게 사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물품은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부족하죠, 그런 거 갖고는. 그런데 네. 금년이 이제 사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드린 마지막에. 겁니다. 예. 물품은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충분하게 충족하게 다 맞춰지는 건가요? 네네. 네, 뭐 어차피 제 이로 또 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인들을 위해서 지내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지니까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구 용역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연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93년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체육회는 체육 발전 기금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회 운영은 체육회는 평택시 저희가 발전,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예, 보조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3년도에 체육회 행사에서 뭐 행사를 치르지 못했거나 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슈퍼오닝 족구대는 이제 5천만 원 세웠었는데요. 예, 이제 그게 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체육대 그런 걸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혹시 다른 걸로 변형해 갖고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미리 알았다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을 텐데 이제 못 하신다고 저기가 너무 이제 촉박을 해서 예산 이제 다시 재조정을 못 하고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이 연구 뭐 조직이나 뭐 이런 용역이나 체육 행사 이런 거에 대부분 전반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연구 용역으로 다 들어가서 그 효율성이나 이런 타당성을 다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시민들이 주로 원하는 행사나 이런 걸로 해갖고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시민의 욕구에 이제 또 맞는 그런 생활체육이라든지 뭐 전문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에 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김명수 의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질의하신 부분 빼고 지금 동영상 제작 및 체험 부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2회. 그러면 각 두 개소에서 2회면은 저기 개소마다 1회씩 하는 겁니다. 개소마다 1회씩 예, 체험 그래서 부스를 2회입니다. 예, 예. 언제 체험을 하죠? 대제하는 보통 9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예. 9월에 하는데 이 체험 부스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이제 동영상 제작 및 체험 부스 해가지고 통으로 해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올리셨는데 체험 부스는 30만 원씩 합니다. 예. 30만 원이고 동영상 제작이 70입니까? 예, 예. 체험 부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거기에 의상 체험이라든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 주최 측에서 마련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 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텐트, 몽골 텐트 같은 이런 텐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네. 체험은 네. 내방객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 향교의 그 근원을 둔 그런 것들을 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체험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지금 체험 부스 운영이라고 하면 체험 프로그램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뭐 향교 프로그램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보기에는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글쓰기라든가 이런 서예라든가 잠시만요. 그다음에 과장님 체험 부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네. 체험 프로그램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네. 예산이 어떻게 추계가 됐어요? 의복 체험을 할 건데요. 추가로 더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의복 체험은 얼마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의복은 대여입니까? 아니면은 그 평택호에 있는 그 한복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한교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외부에서 빌려오는 건데 몇 벌을 어떻게 빌려오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구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어린이 이제 재료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포라 그래가지고 지금 40개 구입이에요? 평택 향교는 40개 구입으로 하겠습니다. 구입이죠. 예. 이거를 대여를 해서 갖고 오는 거는 예산 낭비예요. 네네. 지금 저희가 향교 그 추모제양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비슷한 날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에 한 번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상시 이거를 해 놓으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 추모 제양제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거에 대한 알리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드시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네네.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런 거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어떤 그 주제로 하는지는 알겠지만 어디에서 이거를 홍보를 할 건지 그 향교가 있는 곳에서만 계속 상영을 하는 건지 평택시 홍보 동영상에도 이게 일부 삽입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일단 거기에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도 지금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그 홍보 동영상이 요번에 예산 일부 편성을 했어요. 프로그램 그 바뀌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 다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프로그램화 시키면 평택을 알리고 우리가 향교를 알리고 하는 부분에 훨씬 더 가치가 예산비에서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 부스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가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험 부스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서 효율성 있는 체험 부스와 동영상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그 대관료 지원 사업인데 지금 대관
대관 지금 그 대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과장님. 대관을 한번 받으려면은 보통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해야 그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는 거의 대공연장 기준으로 저 대관이 거의 다 찬 걸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신규로 대관료 지원이라 해서 300만 원을 이제 수경에 세우셨는데 지금 예술단체나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대관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포화 상태이고 또 지원을 과연 어떻게 지원이 될까? 또 특정 단체에 또 이렇게 편입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예상도 할 수도 있거든요. 300만 원이 좀 적다. 예술 단체에 비해서 이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이게 경기도에서는 작년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요. 네. 이제 우리 단체 중에서 왜 평택은 이런 대관료 지원 사업이 없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평택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인구 대비 다른 지자체에도 한 15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비슷한 건가요? 예, 금액은 비슷한데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올해는 이제 첫 해고해서 이 정도 지원을 도에서 이제 도비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올해 해본 결과를 보고 많아지면 뭐 도비를 더 신청하든지 시비를 더 편성하든지 해서 그 확대할 이 수 있도록. 보조금이 10이든 물론 5대5로 매칭이 되는 거지만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어떻게 2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가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게 지금 15회 20만 원씩 300만 원. 네네. 그럼 15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죠. 단체로 15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아마 별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지원을 근데 선별하는 게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뭐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정말 어려운 단체에 지원을 해줄 것인가, 또 넉넉한 단체에 또 지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정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군악의장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각자 의견을 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단독 행사예요? 이게 지금 저 장비 임차료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1,300만 원이라는 또 별도 예산을 운영비를 별도로 잡아서 그래서 이게 단독 행사인가 다른 그 행사하고 매칭이 돼서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잡으신 건지. 아, 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장비를 그대로 쓸까 했었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음향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이제 검토가 있었어요. 같이 하더라도 예, 별도 예, 장비가 예. 있어야 된다. 예, 예. 마이크 같은 것도 앰프 같은 무선 마이크가 또 예, 준비가 돼야 되고 별도의 별도로. 예, 예, 예. 그 비용입니까? 예, 예. 이제 단독 행사는 아닌 거죠? 예, 단독 행사는 아니고요. 어린이날 프로그램에 이제 앞에 할지 뒤에 할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석전대제 물품 구입 때문에 제기가 오래되고 제기가 깨져서 상에 올릴 제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향교에서 진위 향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평택 향교에서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이번에 이 3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잘 세우셨고요.
3천만 원이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이번 3천만 원으로 구입을 하면은 이제 물품은 다 완료가 이제 확보되는 될 것 걸로 같아요. 확보될 알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우리 저 김정숙 의원님 부수 체험 부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 행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필요한 예산에 좀 또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제기나 기본적인 물품만 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거는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꼭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천만 원은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택향교에 2천 하고요. 진해향교 1,00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큰 문제 없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문화국제국 그 여러 가지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국제국이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문화예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제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